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 분석 발표를 맡은 조민영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 김하늘을 중심으로 팀원 박은선, 한수빈, 이지혜, 조민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챕터 2 산업 분석에서 소매업 개념 및 특성, 소매업 동향 및 경쟁 구조, 산업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소매업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매 기간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로 구성원으로서 대체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로 구성원이라 정의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소매업과 도매업을 비교해보면 소매업은 판매 단위가 소량이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또한 점포 방문이나 전화, 우편 주문 등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반대로 도매업은 판매 단위가 대량이며 다른 도매업체를 판매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판매원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소매업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매 판매는 날씨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아 전월에 비해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모두 판매가 감소하였고 소매업태별 판매는 무점포 소매,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판매가 늘었으나 전문 소매점, 면세점, 백화점 등은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백화점 중저가 잡화 등의 매출 부진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백화점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여기서 밸류에이션이란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주가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의점은 전년 대비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편의점이 근접 소비 채널이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객단가 하락이 있었으나 객수 증가가 이를 상쇄하여 전월 대비 점포당 매출액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매 유통업 시장은 글로벌화의 추세에 따라 점차 대형화, 기업화되는 모습으로 발전해 왔으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이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소형 소매업체와의 상생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대안 개설 등록제 등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규제에 관한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아래 표는 진입 규제가 있는 우리나라 소매 유통업 시장의 경쟁 구조를 진입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 인구수가 시장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경쟁 효과를 고려할 때 라이벌과의 경쟁보다 시장 수요가 지배적이면 기업은 시장 수요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지만 시장 내에서 라이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하면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시장 크기 대리 변수 등을 포함한 외생적인 시장 수요 특성이 시장 내 경쟁 관계보다 지배적이라면 신규 진입 기업은 유형을 차별화하지 않을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진입 결정 시 시장 내 기존 라이벌 기업과의 경쟁은 진입 기업으로 하여금 유형의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수요 요인이 모두 평균적인 시장 내에서 H유형의 경쟁 기업이 하나 존재할 때 기업의 유형별 기대 이윤을 계산했을 때 신규 진입 기업은 L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이윤을 가져오므로 유형의 차별화가 관철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첫 번째 경쟁 기업의 효과에 비해 추가적인 경쟁 기업이 늘어날수록 그 경쟁의 효과는 급격히 감소됩니다. 세 번째는 산업 전망에서 소매업 4차 산업혁명의 여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매업이란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개인이나 가게를 대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유통업의 한 형태를 의미하며 4차 산업혁명이란 온라인 정보통신 기술이 오프라인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서 일어난 혁신을 일컫습니다. O2O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는 뜻이며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보자는 데서 등장했습니다. O2O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쇼루밍 현상이 있는데 쇼루밍 현상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경한 후 똑같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더 저렴하게 사는 현상을 말하는데 비싼 돈을 들여 매장을 꾸며넣은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런 손님들이 달갑지 않았고 그러던 차에 나온 개념이 역쇼루밍입니다. 즉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먼저 결제를 한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역쇼루밍의 경우도 온라인에서 결제하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곳보다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적어도 고객들을 다른 온라인 판매사에게 빼앗기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구매 행위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O2O 트렌드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에서의 구매 행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런 연유로 M2O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은 정보 유통 비용이 매우 저렴한데 오프라인에서의 광고 전단지를 내려는 비용보다 온라인에서 쿠폰을 배포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발품을 파는 것보다 앉은 자리에서 클릭 몇 번으로 상품의 품질과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훨씬 손쉽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인터넷 등장 초기에는 모든 상거래를 온라인 쇼핑몰이 대체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나타난 지 20년, 전자상거래가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비용을 치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44조 원 정도인 반면 오프라인 상거래는 320조 원 규모로 7배 이상 더 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오프라인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은 모두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며 종업원과 만나 인간적으로 교류하는 일 역시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는 발상에서 O2O가 시작됐고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소매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